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영화 작품 중 약 90%는 원작과는 다르게 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뛰어난 각본가도 원작의 100%를 스크린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리스 신화의 신들에 대해서는 영화의 소가 원작을 읽었을 때 놀랐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잘못 표현된 캐릭터 중 하나는 바로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입니다. 영화에서 하데스는 주로 어두운 외모로 나타나며 어둠의 분위기와 교활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는 나쁜 심술까지 보여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데스와 대조적으로 최고의 신 조우스는 빛과 연관되며 권위와 지혜, 친절함을 나타내고 신들의 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습니다. 하지만 소위 정통으로 알려진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서는 사실이 다릅니다. 조우스와 포세이돈이라는 두 형제에 비해 하데스는 충실한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라는 단 하나의 아내만 있고 SNS에서도 이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데스는 웅장한 궁전, 즉 전체 지하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한 명의 아내에게만 충실하고 플러스 알파로 반려동물, 즉 32개의 케르베로스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데스가 매우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데스의 연애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타이탄 크로노스와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서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크로노스는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데스를 포함해 모두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태어난 조우스만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한 조우스는 크로노스에게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모두 토해내게 만들고 이후 신들과 타이탄들 사이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라노스의 아들인 키클롭스들이 타르타로스에서 신들에게 의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키클롭스들은 신들에게 중요한 물건들을 주워 도왔습니다. 키클롭스들은 조우스에게 번개를, 포세이돈에게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투명망토를 선물했습니다. 전쟁 전날 밤, 하데스는 투명망토를 두르고 타이탄들의 기지로 침투해 그들의 모든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지만 하데스도 신들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승리 후 하데스, 포세이돈, 그리고 조우스는 지배할 영토를 나누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조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하데스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영혼들의 세계와 지구 아래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데스를 사신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어떤 영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곳을 다스립니다. 모든 영혼들이 어둠의 세계로 내려가면 다른 장소에 배치됩니다. 영웅들과 착한 사람들은 엘리시움 정원에서, 그곳은 어둠의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스포델 들판에서 방황하며 죄인들은 타르타로스의 심연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어둠의 세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데스는 32개의 세르베로스에게 어둠의 세계의 게이트를 지키게 했으며 그로 인해 누구도 임의로 탈출할 수 없게 해 자연의 생명과 죽음의 규칙이 깨지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헤라클레스를 제외하고요. 현대 대중문화에서는 죽음과 지옥이 대부분 악의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작품, 특히 영화에서는 하데스의 이미지를 악당으로 구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어둠의 세계가 단순히 사람들이 죽은 후 영원히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데스의 역할은 이 세계를 다스리고 만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죽음은 여전히 악과 연결되어 있지만 신화에서의 하데스는 인자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며 그는 아주 독립적이고 차분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신이었습니다. 사실 하데스는 창조의 균형을 유지하고 영혼을 다루는 신이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로 인해 하데스는 최고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바쁜 신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지하세계를 떠나지 않았으며 큰 책임을 맡고 있어 항상 엄격하고 단호하며 차분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관련된 이야기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데스는 영웅들이 지하세계로 여행하는 몇몇 이야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게다가 하데스는 일반 사람들을 거의 처벌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그의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방문하는 경우만 예외였습니다. 하데스가 그리스 신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결여되어 있는 덕분에
현대 문화에서는 고대 그리스 작가들이 그를 윤리적이고 신비한, 친절한 신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하데스도 지구를 뒤흔들 수 있는 연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하세계에서의 외로움에 실증이 난 하데스는 제우스에게 아내를 주어 동반자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형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하데스가 원하는 아내는 바로 페르세포네, 제우스와 농업 여신 데메테르의 딸입니다. 페르세포네는 농업과 식물의 여신으로 데메테르와 매우 친밀하고 둘 다 농업을 추구합니다. 페르세포네는 매우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의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에서의 생활에 큰 흥미가 없으며 하데스의 외모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데스는 잔인한 신으로 묘사되며 긴 검은 수염과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데메테르가 이러한 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우스는 약속을 지켜야 했지만 데메테르가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 하데스에게 몰래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오라고 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친한 요정들과 함께 꽃을 따다가 놀라운 수선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하데스가 만든 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꽃잎에 손을 대자마자 땅이 갈라져 하데스가 마차를 몰고 달려와 놀라운 신들 앞에서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아내로 삼습니다. 딸이 납치당한 것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9일 9박 동안 그녀는 여신 헤카테의 도움으로 횃불을 들고 어둠 속에서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해신 헬리오스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면서 데메테르는 제우스에게 화를 내고 올림푸스를 떠납니다. 이와 동시에 데메테르는 농업을 돌볼 일을 모두 포기하고 낮이나 밤이나 울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지상의 모든 식물들이 마르고 그 결과 동물과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제우스는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합니다. 하데스는 동의하지만 그 전에 그의 아내에게 석류 씨앗을 몇 개 먹이게 하여 페르세포네가 영원히 지하세계에 묶여있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우스는 결정을 내리며 페르세포네가 매년 데메테르와 지상에서 6개월을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은 하데스와 지하세계에서 보내게 합니다. 페르세포네가 떠날 때마다 데메테르는 슬퍼하며 식물들이 잎을 떨구고 눈이 많이 내리며 가을과 겨울이 찾아옵니다. 페르세포네가 돌아올 때마다 식물들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꽃이 피며 따뜻한 기후가 만물을 성장시키며 봄과 여름이 옵니다.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아내였으며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은 하데스가 그의 아내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우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다른 아내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데스가 감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면 페르세포네도 때때로 질투하며 나타나야 했습니다. 지하세계에는 5개의 강이 흐르며 각각에는 한 명의 강의 요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민테라는 요정이었는데 하데스를 마음에 들어하다 보니 그를 유혹하려고 했고 동시에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페르세포네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테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된 페르세포네는 민테를 작은 요정으로 만들어버린 후 발로 짓밟았습니다. 죽은 뒤 민테는 민트 식물로 변했고 페르세포네는 이 식물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민트를 가공할 때는 그것을 통에 넣고 발로 짓밟아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곤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시체의 악취를 없애주는 민트의 강한 향기와 상쾌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데스를 위한 의식에서 민트를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페르세포네가 질투하면서 나서야 했던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하데스와 민테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데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청렴한 신격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에서 그려지는 것보다
하데스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